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해 여러분과 함께 원가 해결을 공부할 교사 박정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인사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여전히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쌤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얼굴은 다음 주에 등교하면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목소리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먼저 인사드리고 쌤은 기본적으로 1번부터 4번만 들어갈 거예요. 쌤의 성함은 박정규입니다. 이름은 박정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 5반하고 6반은 우리 훌륭하신 여러분들한테 가장 인기 많으신 박종갑 선생님께서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안타깝게 뭐 이런 말을 해야 되지만 평가예요. 평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이 평가 부분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우리 과목이 NCS 회계실무라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재무회계와 원가회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과목에 한 과목. 요 두 개가 한 과목인 거예요. 한번 묶어볼까 이렇게 한 과목. 그래서 요 두 개가 이렇게 한 과목이에요. 이렇게 한 과목이 NCS 회계실무인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1학기에는 수행평가, 재무회계 수행평가 1번, 그리고 원가회계 수행평가 1번,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만 묶어서 1번, 이렇게 볼 거예요. 다시 헷갈리지 마세요. 수행평가는 재무회계 수행평가 별도로 1번, 원가회계 수행평가 별도로 1번, 그리고 기말고사만 봅니다. 중간고사 안 보고 기말고사를 재무, 원가 합쳐가지고 한 번의 시험지에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이게 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수행평가 2번, 시험 1번 이렇게 보는 거죠. 중간고사 없이. 2학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요. 수업 진행 방식은 이 회계라는 과목이 어쩔 수 없이 강의식을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강의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일단 수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수업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교재에 밑줄을 그어요. 그래서 교재에 밑줄을 긋습니다. 강의식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만 보고 쭉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필기할 적을 것도 없어요. 쭉 강의 같이 여러분과 상호작용하고 내가 선생님이 상호작용한 내용 여러분한테 알려준 내용이 교재에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교재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밑줄을 같이 긋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판서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 방법은 이렇게 해요. 노트 필기는 제일 위에 날짜를 기록한 다음에 노트를 작성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오면 다음 수업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수업을 한 1분에서 약 한 3분, 많으면 5분 이 정도를 복습을 쭉 해줄 거예요. 복습을 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강의식 수업하고 여러분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강의식 수업하고 교재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교재 밑줄 긋고 노트 필기할 겁니다. 교재의 부분은 많은 양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양을 전부 수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쌤이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축약해서 압축해서 강의식으로 수업하고 그 내용이 노트 정리에 들어가 있고 아마 그 노트 정리 기준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걸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쌤이 그 노트 정리와 관련해서 부탁드려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노트 한 권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하고 함께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 지켜주시기 바래요. 왜냐면 쌤이 노트를 거둘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잘하고 있냐 중간에 체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다른 과목과 함께 했으면 좀 곤란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노트를 반으로 접어서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반으로 접지 말아라. 접지 말아라 라는 거 조금 부탁드릴게요. 그죠? 노트로 반 접지 말아라 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노트 한 권 다 못 씁니다. 그래서 아끼지 말고 쫙쫙 쓰십시오. 그 다음에 이왕이면 글씨는 크게 쓰고, 그리고 예쁘게 선생님 알아볼 수 있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정도 하고, OT는 요 정도 하고, 오늘 수업은 간단하게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설명을 안 했는데요. 교재는 여러분 단톡에 공지한 바와 같이 요 교재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좀 컬러가 아닌데 요 교재를 사오시면 됩니다. 주의할 게 여기 잘 확인하셔야 돼. 여기 2021년 최신판 요걸로 사야 됩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교재가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격증과 그 다음에 원가에 대한 이론을 배우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보조 교재를 사용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자격증 따려면 어차피 이걸 보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씩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원가라는 개념만 알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원가라는 개념. 원가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일단 1학년 때 했던 회계 원리를 잠깐 복습할게요. 1학년 때 회계 원리에서 중요한 건 회계 원리라고 적어볼까요? 회계 원리. 이 회계 원리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나가보면 재무회계라고 불러요. 재무회계. 재무회계를 배우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게 회계 원리인 거죠. 같은 거예요. 자, 이 회계 원리의 목적, 재무회계의 목적은 1학년 때 뭐였어요?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해서 우리 기업이 잘 되고 있고 이것을 남들한테 좀 알려줘야 돼. 그래서 유용한 회계 정보를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알려주는 거, 요거를 회계 원리의 목적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적어볼까요? 유용한 회계 정보 제공.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요게 우리 재무회계, 회계 원리의 목적이었는데, 그러면 이 유용한 회계 정보의 제공은 아무렇게나 제공을 하나요? 아니죠. 그죠? 어떤 표에, 재무제표에 담아서, 그죠? 외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됐고, 그 재무제표, 즉 재무,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재무 상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손익 계산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뭐 주석을 포함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두 가지만 쌤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우리 재무상태표를 한번 봐볼까요? 1-1로 한번 적고, 재무상태표. 우리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생겼더라?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생겼었죠. 그죠? 이렇게 생겼었고, 그리고 2-2로 적어볼게요. 1-2로 적어볼게요. 손익 계산서라는 게 있었고, 이 손익 계산서는 또 어떻게 생겼었을까?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쵸? 보고식으로 된다면 뭐 요렇게 쭉 하나로 쭉 밑으로 내려 쓰는 이러한 형식이었는데, 자, 일단 손익계산서부터 한번 봐볼까요? 손익계산서.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면 제일 위에가 뭐가 나오죠? 손익, 손실과 이익을 계산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 팔았냐, 우리 회사에서 얼마 팔았냐, 항상 회사 입장이니까. 그래서 매출액이 나왔잖아요. 그쵸? 얼마 팔았냐, 얼마 벌었냐 라는 매출액이 나왔었고, 그쵸? 얼마 팔았냐 라고 나왔었고, 얼마 팔았냐, 이만큼 팔았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었어요?
그걸 팔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갔냐? 그쵸? 매출 원가라는 게 나왔었지. 기억나나요? 기억나야 되는데.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얼마 벌었고, 얼마 팔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 들었고,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나왔어? 매출에서 번 돈. 매출 총 이익.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쵸? 이만큼 됐다. 그쵸?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우리 매출 총이익이 됐고, 거기에서 뭐 판관비 등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쭉 나오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가 나왔죠? 그쵸? 당기 순이익이라는 게 나왔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가 쭉 만들어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회계 올 때는 300원짜리 우리가 빵집이면 300원짜리 빵을 사와서 300원짜리 빵집이면 300원짜리 빵을 사와서 700원 주고 팔면 우리 회사는 400원이 남는다. 이렇게 우리가 회계 올릴 때 배웠죠. 그럼 이 30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온 가격이잖아요. 빵을 사왔어. 그리고 700원에 팔았어. 이거잖아요. 그럼 이 빵을 빵가게니까 이 빵을 우리는 상품이라고 불렀고 주로 파는 거. 자, 그런데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원가액에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 회계 원리에서는 이걸 사온 가격이지만 원가액에서는 이거를 만든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빵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되는 거야. 1학년 때는 사와서 파는 회사였지만 2학년 때는 만들어서 파는 회사, 즉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해요. 즉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니까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만들 때 들어간 돈, 그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간 돈. 선생님 상품이라고 안 하고 제품이라고 했어요. 상품은 1학년 때 회계 원리에서 사와서 그냥 파는 것을 상품이라고 부르고 2학년 때 만들어서 파는 것을 제품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빵인데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팔면 제품, 사와서 팔면 상품 이렇게 되는 거죠. 시위에서 파는 빵은 상품이 될 거고 우리가 직접 빵가게에서 파는 빵은 제품이 될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 300원을 이제는 우리는 사왔을 때 300원, 팔았을 때 700원 이라고 바로 적었지만 원가액에서는 요 300원을 계산해야 돼요. 계산. 그게 원가 계산이고 원가 회계예요. 그래서 요거를 빵을 만들 때 들어간 돈, 즉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간 돈이라고 보면 돼요. 들어간 돈. 즉 쉽게 생각해서 원가라는 것은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간 돈. 뭐가 들어갔냐? 뭐 재료 같은 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넣으면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팔면 매출 원가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 부분이 회계 원리와 차이가 나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있냐면 제일 크게 우리가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을 나누죠. 근데 유동만 일단 볼게요. 유동은 당좌가 있고 당자자산,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재고자산에 우리가 회계 원리 때 배우는 것은 아까 말했던 상품, 우리 회사에서 주로 파는 거, 아니면 뭐 소모품 정도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2학년 때는 여기서 이제 만드는 회사, 만들어서 파는 회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선생님이 말했던 만들어서 팔면 제품이라고 불렀잖아. 그죠? 이거와 비슷한 반제품이라는 게 있어요. 뭐 반만 만들어졌나 봐요. 요건 나중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있대요. 만들어지고 있는 뭐 빵 거 이런 거 만들어지고 있는 ing죠. 그런 걸 또 제공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밀가루 같은 거. 그것을 원재료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재고자산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재무상태표가 풍부해졌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이 조금 늘었네요. 그죠? 요 부분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요 부분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계 원리의 요 재무제표 있죠. 요 재무제표를 제조기업에서는, 즉 만드는 회사를 제조기업인데 만드는 회사에서는 요런 식으로 달라진다 라는 거 일단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원가라는 것은 이제 개념을 좀 잡은 거예요. 원가가 뭐냐 한번 적어볼까요? 한번 우리가 이제 여기 선생님이 적었잖아요.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간 돈이라고 그랬잖아. 그걸 조금 유식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제품을 만들 때 말고 생산할 때 라고 적어도 돼요. 생산하는데 사용한 돈들인데 이걸 경제적 자원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 거, 화폐, 가치 이렇게 적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책에 다 있어요. 선생님이 밑줄 다 그어줄 거예요. 자, 그거를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품을 만드는데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데 뭐가 들어갈까요? 대답해 보시면, 그쵸? 원재료 같은 거, 재료, 밀가루가 들어가겠죠. 그죠? 밀가루가 들어가고, 밀가루만 들어가요? 누가 만들어요? 그쵸? 사람이 만들죠. 기계가 만든다는 친구도 있는데 일단 사람이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반죽을 하고 뭐 뭉개고 물 타서 쪼물락쪼물락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면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따지죠? 그쵸? 그 사람의 월급을 따지면 되겠죠. 월급. 그래서 그 사람의 월급이라 해도 되고, 뭐 급여라고도 해도 되고, 뭐 임금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요런 것들을 더하고 또 뭐가 들어갈까? 빵 만들기 위해서는 뭐 설탕도 들어가야겠네. 그죠? 설탕도 들어가고 그리고 공장에서 만들려면 불을 켜고 해야 되니까 전기요금도 들어가고, 뭐 물도 타야 되니까 수도요금도 들어가고, 기타 여러가지 기타 경비들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싹 다 더하면 빵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빵 하나가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들을 다 더하면 그게 원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원가가 요게 되는 거야. 빵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 즉 밀가루가 100원어치 들어갔고, 그 사람한테 50원을 줬고, 기타 다른 걸로 150원이 들어갔으면 이 원가는 300원이 됐고, 이 빵 하나의 원가가 300원이고, 그리고 그거를 나는 700원 주고 팔 거야. 그리고 400원을 나는 이익을 볼 거야 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자, 이렇게 이해했으면 이제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자, 재무회계와 우리 원가회계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비교해볼게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일단 재무회계 그리고 원가회계 이렇게 두 개 한번 비교해볼게요. 일단 목적 한번 볼까요? 재무회계는 누굴 위한 건가요? 그쵸? 우리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 그쵸?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주주랑 채권자 이랑 때 배운 거. 자, 그 다음에 원가회계는 지금 쭉 들어보니까 이 원가라는 것은 왠지 기업의 비밀 같아. 봐보세요. 빵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 회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파리바게트도 있고 뚜주루도 있고 뭐 그렇잖아. 뭐 궁전제과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궁전제과 빵이 더 맛있어, 파리바게트보다. 왜 맛있을까? 그 집에만의 특별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라는 것은 그 회사가, 그 빵집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외부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 정보 이용자만 이용하는 거예요. 누가 있을까? 그쵸? 그 회사의 사장님, 경영자, 아니면 그 회사의
일하는 직원들, 종업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리회계라는 것도 우리가 배울 건데 여기다가 관리라고 줘볼게요. 원가 관리회계라고 나오는 책들이 많아요. 원래는 관리회계인데 거기에 원가 부분만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 맞게끔 원가 부분만 한 게 원가회계인데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원가 관리회계는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회계예요. 그래서 내부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거야. 외부 사람들한테 어쩌면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영업 비밀 같은 거겠죠. 자,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들한테만 필요한 거다. 왜? 비밀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고해야 되냐?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했던 재무제표 가지고 하는 거죠. 재무제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BS, IS 등등등. 자, 그거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원가관리회계, 즉 원가회계에서는 그런 게 특정한 게 없어요. 특정한 게 재무제표라는 게 없어. 왜? 내부 사람들끼리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만의 그냥 특정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라는 것은 만든다는 말이에요. 말뜻풀이 제조라는 것은 만든다.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뭐냐? 제조 원가다. 이 제조 원가를 보여줘라 라는 어떤 명세서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는 재무제표 같은 그런 보고서는 없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켜야 되는 원칙 이런 것들이 있냐? 당연히 재무회계는 있죠. 우리가 아는 뭐가 있어요? 가장 일반 회계 기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상장회사들이 따지는 뭐가 있어요? 그쵸? K 맞춰보세요. K, IFRS 그쵸? 국제회계 기준이 있죠. 요런 것들을 지켜야 돼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원가회계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규칙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쵸? 내부끼리만 사용하는 거니까 사장님이 좋은 대로 갖다 주면 되는 거야. 그쵸? 사장님이 좋은 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말고도 더 많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쵸? 요거 말고도 더 많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단 대표적인 것만 비교했습니다. 나머지 비교 사항들은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밑줄 긋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게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중요한 부분만 우리 회계원리 복습한 거예요. 요거 회계원리 복습한 거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담아서 준다. 그런데 1학년 때 배운 회계원리와 다른 점은 재고자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왜 들어가냐?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럼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 그걸 매출원가로 부른다. 그렇죠? 사와서 파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판다라는 개념. 그럼 만들 때 뭐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럼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다 더한 돈, 그것을 원가라고 부른다 라고 보고, 그럼 원가랑 재무회계 비교가 해보면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해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게 많았어요. 그쵸? 계정 과목도 다 알아야 되고, 정확한 양식, 정확한 계산 방식, 정확한 가정, 선입 선출 이런 가정들 막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이런 규칙에 맞게끔, 그리고 여기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원가회계에서는 내부 사람들한테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양식, 어떠한 규칙이나 그런 게 없고, 양식도 자기들 회사에서 쓴 양식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스톱하고 노트 정리하시고, 이 부분도 스톱하고 노트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등교하면 교재를 가지고 이 부분 중에 쌤이 빠진 부분이나 더 추가할 내용들은 교재에다가 밑줄을 같이 그어주면서 복습을 할 거예요. 복습하고 좀 안 봐도 되는, 스킵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은 쌤이 요건 넘어가라 라고 할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항상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늦잠 자지 말고 정확한 시간에 들어와서 딱 자기 관리 잘 하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